독후감 발표를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영상 속에 제시되는 문제의 답을 메모해 두세요. 구글 설문지를 통해 독서 퀴즈 정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문지는 독서 한마당 영상이 끝날 때쯤 제시되니 주의하세요. 독서 퀴즈 당첨 기준입니다. 먼저 문제의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춘 사람이 우선입니다. 만약 동점자가 생기면 설문지 제출 시간이 빠른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럼 집중해서 잘 보고 꼭 당첨되세요. 처음 가는 길, 도종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가지 않는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는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삼성공삼 권예서입니다. 그날의 전쟁, 우리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6.25 전쟁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6.25 전쟁은 북침으로 일어났을까요? 남침으로 일어났을까요? 네, 모두 아시다시피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데이터 리서치 정기 국민 여론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3.9%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타와 잘 모름까지 합하면 총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45.5%로 제대로 답을 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통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6.25 전쟁 당시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한정기 작가님의 그 여름 노랑나비라는 책인데요. 주인공 최고은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된 할머니를 감정하게 됩니다. 이에 고은은 불만이 많았지만 밤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1950년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교 과제인 사회보고서를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할머니와도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책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작품 속 배경은 모두 실제 전쟁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가족을 떠나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 나라를 잃은 피난민들, 거리를 가득 채우는 전차와 무기들은 그때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혼란에서 겪었던 이들의 아픔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름 모를 사람들, 그리고 모두 한마음으로 나라를 지켜낸 이 호국 영웅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는 처음부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막을 수 없는 무력 침공에 기꺼이 무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그때의 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이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침묵하지 않고 직접 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6.25 전쟁은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6.25 전쟁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런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6.25 전쟁은 발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종결되지 않은 휴전하고 있는 상태이며 언제 누가 다시 침범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6.25 그러니까 전쟁이 1950년 발발했던 날부터 2025년인 지금까지도 항상 계속되어 왔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연장선 속에서 호국 영웅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 6.25 전쟁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로서는 6.25 전쟁으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향후로서는 더 이상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퀴즈입니다. 6.25 전쟁의 발발 연도는 1번 1914년, 2번 1939년, 3번 1945년, 4번 1950년, 5번 1954년. 2번 6.25 전쟁은 북침으로 일어났다. OX. 지금까지 그날의 전쟁 우리의 내일로 발표한 공모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노래 2 이혜인. 어느 날 비로소 큰 숲을 이루게 될 묘목들.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갓 태어난 어린 새들. 어른이 되기엔 아직도 먼 눈이 맑은 어린이. 한편의 시가 되기 위해 내 안에 민들레처럼 날아다니는 조그만 이야기들. 더 높은 사랑에 이르기 위해선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조그만 슬픔과 괴로움. 목표에 도달하기 전, 완성되기 이전의 작은 것들은 늘 순수하고 겸허해서 마음이 끌리는 걸까?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것들의 숨은 힘을 사랑하며 날마다 새롭게 착해지고 싶다. 풀잎처럼 내 안에 흔들리는 조그만 생각들을 쓰다듬으며 욕심과 미움을 모르는 작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행복한 나라를 꿈꾸어 본다. 작은 것을 아끼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게 심어주신 나의 하느님을 생각한다. 내게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건네며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가장 겸허한 친구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독후감 발표를 하게 된 2학년 2반 송사윤입니다. 제가 독후감으로 소개할 책은 바로 차인표 작가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묘를 바라본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차인표 작가는 평소 책을 좋아하기로도 유명하고 이 책은 우리나라 과거의 아픔과 동시에 동화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상상을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필수 도서로도 선정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읽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차인표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배우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그는 배우 활동과 함께 사회 문제에 관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2009년 두 번째 작품으로 이 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며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하루 인어사냥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묘를 바라본다며 주요 줄거리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백두산 주변 호랑이에게 둘러싸인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을 해친 이 호랑이 마을에 있는 백호를 복수하기 위해 용이라는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호랑이 마을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이 마을 촌장의 손녀이자 어릴 적 엄마를 잃은 순이를 만나게 되고 용이와 순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치만 한 사건으로 인해 용이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인 대학생 가즈오는 일본 군대에 입대한 후 조선인 여성 인력 동원 명령문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호랑이 마을 정집 인원은 순이뿐이었고 가즈오는 순이를 위안부에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만에 순이가 위안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용이와 자신 때문에 위안부에 끌려가게 됐다는 가즈오의 죄책감을 느낀 가즈오는 용이와 함께 구출 작전을 세우게 되고 순이를 만난 가즈오는 순이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순이를 완전히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용이와 가즈오 모두 눈을 감았고 순이는 위안부로 끌려가며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제강점기 여성들이 겪은 고통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의 우리의 단순한 과거가 아닌 지금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면서 저 또한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 그리고 용이와 가즈오가 위안부에 끌려간 순이를 구출하기 위해 가진 용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저자인 차인표 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책이 단순히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까지 보여주어 고통과 희망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 중 어릴 적 엄마를 잃은 순이는 자신의 엄마가 하늘에서 엄마별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엄마별 이와 같은 순수한 표현들이 저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읽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현재 역사를 배우고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역사 소설을 좋아하는 일반 독자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확인 문제 풀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1번 한강, 2번 소백산 자락의 마을, 3번 제주도, 4번 서울, 5번 영주. 순이가 강제로 끌려간 곳은 어디인가요?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필리핀, 4번 캄보디아, 4번 인도네시아.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벗문 삶을 살다 보면 하나의 선처럼 이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망각한다. 선은 점의 무리임을 모든 순간은 끊긴다는 것을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저는 모파상 단편선이라는 책으로 독후감 발표를 준비하게 된 1학년 3반 이설입니다. 일단 제가 소개할 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파상 단편선이고요. 기드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쓰신 책입니다. 일단 목차로는 첫 번째는 저자 소개, 두 번째는 책을 읽게 된 계기 소개,
세 번째로는 줄거리, 네 번째로는 느낀 점, 다섯 번째로는 읽고 나서의 생각의 변화, 여섯 번째는 퀴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 소개입니다. 일단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은 기드 모파상이라는 작가분이고요. 출생은 프랑스 제2공화국 노르망디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단편소설의 대표 작가이고 매독이라는 신경증을 앓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목걸이, 비계덩어리, 여자의 일생이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요. 영주 시민 독서 감상문을 통해서 일단 접하게 되었고요. 평소에 단편 소설집을 좋아하기도 하고 무난해 보이는 내용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요. 약간 세계 문학이나 이런 거 좀 지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큰 기대를 하고 고른 책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소설은 단편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의자 고치는 여인이라는 소설을 준비해봤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의 바보 같은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자 고치는 여인은 가난한 여인의 평생을 한 남자만을 사랑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남자에게 돈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해왔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돈을 준다는 말에 태도가 변했고요. 그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남자를 사랑했고 죽고 나서까지 그 남자에게 전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두 남자가 프로이센 군대가 있는 근처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프로이센 군대한테 죽음을 당한 두 친구라는 소설, 행복한 소풍을 꿈꿨지만 말을 타고 가다가 노파에게 부딪혀 사고가 난 승마라는 이야기, 가난해도 자식을 팔지 않고 열심히 키웠으나 돌아오는 건 자신을 왜 팔지 않았냐고 비난분이 전원에서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듣다 보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사회 비판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극적이고 우울한 내용을 흥미있게 풀어냈다는 특징도 있었고요. 결말이 허무하고 현실을 잘 나타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책을 통해서 느낀 점은요. 앞서 작가 소개에서 말했듯 그의 삶은 다사다난하였기 때문에 작품 세계도 비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의 독특한 필력으로 씩씩한 내용에서 대려 위로를 얻기도 했고요. 책을 통해 인간의 삶을 다채롭게 읽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읽고 나서의 생각은요. 고전 문학이나 세계 문학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고 방금 전 말했던 저의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그 다음에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쓸쓸하지만 재미있는 내용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실과 나의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고찰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준비했습니다. 모파상의 글은 대부분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글이다. 올 X.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의 내용 중 두 남자는 어느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을까? 첫 번째, 프로이센 군대, 두 번째, 독일군, 세 번째, 북한군, 네 번째, 국가방위군, 다섯 번째, 덴마크 해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엽서 안도현 한 입, 두 입,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안녕하세요. 고백이라는 추리소설의 독후감을 발표하게 된 2420 이지아입니다. 다들 고백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랑 고백 또는 자기 고백을 생각할 것인데요. 그 외에도 고백은 더욱 충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인터넷에서 추리소설 추천을 보고 책을 구매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미나토 가나에는 속죄, 경우, 애를 위하여 등 인간의 심리를 찌르는 예리한 소설들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을 설 때가 있으며
늘 놀라움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제6회 일본 서점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종업식 날, 담임교사는 마지막 인사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겉은 단순한 입사사고였지만 현실은 반 학생들의 계획적인 행동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죠. 한 명은 전기가 흐르는 지갑을 발명해 장난처럼 딸에게 건네자 딸은 그 지갑을 맞고 기절하게 됩니다. 이를 본 다른 한 명은 기절한 아이를 수영장에 던져 입사하게 만든 것이죠. 담임교사는 두 학생의 죄를 알았지만 미성년자는 이유로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결국 그녀는 에이즈에 걸린 남편의 피를 학생들의 우유에 섞는 방식으로 복수를 선택하게 되었죠. 직접적인 처벌은 아니었지만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심리적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저는 선과 악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가에 대해 깊이 느꼈습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쉽게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이 무섭게 다가왔어요. 선생님의 행동은 잔혹했지만 그녀가 느꼈을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무력감을 생각하면 그녀를 완전히 악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붙잡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순간의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공허함뿐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복수는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분노를 멈추지 못한 인간의 또 다른 비극이었죠.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상처를 멈추고 이해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연약한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2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담임교사의 딸의 죽음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복수한 방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법으로 제대로 처벌하도록 함. 두 번째, 에이즈에 감염된 남편의 피를 학생들의 우유에 섞음. 세 번째, 학생들이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함. 네 번째, 직접적인 폭력으로 학생을 해치지 않음. 다섯 번째, 학생들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처벌을 하지 않음. 정답은 2번, 에이즈에 감염된 남편의 피를 학생들의 우유에 섞은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작품 속 복수의 결과로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완전한 정의 실현. 두 번째, 선생님의 행복과 평화. 세 번째, 상처와 공허함. 네 번째, 학생들의 진심 어린 반성. 다섯 번째, 사회의 용서와 화해. 정답은 세 번째, 상처와 공허함입니다. 지금까지 소설 고백을 발표한 이사 20 이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중학생에게 나태주.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독후감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2반 금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발표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줄거리, 두 번째 인상 깊었던 부분, 세 번째 주제 메시지 해석, 네 번째 책을 읽고 든 생각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의 직업이 어부라면 한 달 동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황일 때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일주일만 되어도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직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달도 아닌 무려 84일 동안이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만료에서 물고기를 잡는 노인 어부 산티아고는 84일째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납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독히도 운이 없다는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그를 지지해주는 것은 이웃인 사내 아이 마놀리뿐입니다. 85일째가 되던 날 그는 쓸쓸히 그러나 결연히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러고는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를 만났고 낚싯줄을 4개로 처절한 사투를 시작합니다. 노인과 물고기는 며칠 동안이나 피나는 사투를 벌였고 결국 그는 청새치를 굴복시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를 물리치기 위한 그의 또 다른 사투가 시작됩니다. 상어떼를 이겨내었지만 거대한 물고기는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흘 밤낮 동안 5m가 넘는 청새치와 싸워야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눈앞에 청새치가 있더라도 금방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그런 저의 생각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끝까지 청새치와 싸웠고 결국 그 거대한 청새치를 손에 얻었죠.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을 반대로 뒤엎고 그 상상을 성공으로 이끌어낸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책 속에서 노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내 옆에 있으면 좋으련만. 노인이 청새치와 대치하며 종종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노인이 혼자라는 것이 더욱 와닿아 노인의 외로움이 더욱 강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용감했던 노인도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책이 산티아고의 끝없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인내와 용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새치는 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이상을 뜻합니다. 상어는 실현, 질투, 방해 등으로 인간의 노력과 성과를 무너뜨리는 외부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노인은 빈곤 속에서도 인내와 끈기로 싸운 인물로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적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노인은 비록 상어에게 고기를 모두 빼앗겼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운 것 자체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품이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대회들을 나가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대회를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처럼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보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쩌면 결과보다 노력하는 과정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도 이런 질문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왜 물고기가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물고기를 육지로 내려온 것일까? 저라면 온전하지 않은 물고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버렸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노인의 사투는 단순히 고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엄과 의지, 삶에 대한 태도를 증명하려던 행위는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 소설은 결과가 아닌 패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산티아고가 잡으려 했던 물고기, 그 물고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작고 느린 물고기. 두 번째, 거대하고 힘센 물고기. 세 번째, 아무런 힘도 없는 물고기. 산티아고의 싸움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싸움만이 중요하다. 두 번째, 혼자 있는 것이 힘들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존엄.
이상 발표를 마치며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할 바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산티아고처럼 끝까지 자신의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상 노인과 바다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수상자를 공개합니다.